임플란트 뼈이식이라는 말이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무섭게 들리시죠? 저는 이 과정을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써야 할 임플란트는 우리 몸 안에 짓는 건물과 같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처럼 임플란트 뼈이식이 무조건적인 과잉진료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뼈이식을 권하는 병원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확인 없이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며 부실 공사를 강행하려 하는 병원입니다. 튼튼한 기초공사 위에 세운 임플란트는 10년, 20년 평생을 함께한 내 몸의 일부가 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임플란트는 몇 년 못 가 더 큰 고통과 비용을 남기고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14년째 치과를 운영하는 임플란트 심어주는 남자 김재현 원장입니다. 임플란트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께서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원장님, 인터넷에서 보니까 뼈이식하는 곳은 가지 말라던데요? 뼈이식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괜히 돈만 더 받는 과잉진료 아닌가요?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이렇게 잘못된 정보 하나가 환자분의 평생 건강을 망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어그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 14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쌓아온 임상 경험과 양심을 걸고 감히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뼈이식을 권하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분의 잇몸 뼈 상태를 3D CT로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뼈이식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쉽게 말하는 병원을 절대 가지 마시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진짜 위험한 치과는 필요한 뼈이식을 하지 않는 치과입니다. 그럼 오늘 왜 뼈이식이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는지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 그리고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좋은 치과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정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임플란트를 앞두고 계시거나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임플란트 뼈이식이라는 말이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무섭게 들리시죠? 저는 이 과정을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써야 할 임플란트는 우리 몸 안에 짓는 건물과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집안이 약한 갯벌이나 모래사장에 그냥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땅속 깊은 곳, 단단한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수많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부어 거대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들도 이 기초가 부실하다면 작은 지진에도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임플란트 뼈이식이 바로 이 기초 공사입니다. 치아가 빠진 뒤 약해지고 주저앉은 잇몸뼈에 새로운 뼈 재료를 이식하여 임플란트라는 건물을 수십 년간 튼튼하게 지탱해줄 단단한 안반을 만들어주는 과정인 셈이죠. 즉, 뼈이식은 불필요한 추가 시술이 아니라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제 뼈가 튼튼했었는데 갑자기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잇몸뼈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녹기 때문에 크게 3가지 상황에서 뼈이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잇몸뼈의 소실입니다. 우리 잇몸뼈는 치아를 붙잡고 있는 것을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치아가 뽑히고 나면 잇몸뼈는 이제 내 역할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퇴화되고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아를 뺀 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이와 두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잇몸병으로 인한 잇몸 파괴입니다. 치아를 빼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잇몸병이죠. 잇몸병은 잇몸에만 염증이 생기는 병이 아니라 잇몸뼈 자체를 녹여버리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즉, 치아를 빼기 전부터 이미 임플란트를 심을 땅이 상당 부분 파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뼈이식 없이 임플란트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세 번째 원인은 비어있는 상악동입니다. 우리 위쪽의 어금니 부위에는 상악동이라는 커다란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선천적으로 뼈가 얇은 경우가 많아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충분한 높이가 나오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상악동막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이 공간을 뼈를 채워주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고난이도 뼈이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 10명 중 7, 8명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크고 작은 뼈이식이 동반되어야만 안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민감한 오해에 대해 정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뼈이식, 그거 그냥 치과에서 돈 벌려고 하는 과잉진료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양심 없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양심적인 의사에게 뼈이식은 임플란트의 성공률과 수명을 높이기 위한 의학적인 필수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뼈이식의 필요성은 의사의 감이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3D CT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뼈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환자분을 모니터 앞으로 모시고요. 환자분의 3D CT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보세요, 아버님. 안전한 임플란트가 되려면 임플란트 주변으로 최소 1.5mm 이상의 단단한 뼈가 감싸주어야 하는데 지금 아버님 뼈의 두께는 0.5m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냥 임플란트를 심는 것은 절벽 끝에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바깥쪽에 부족한 1mm만큼의 튼튼한 뼈를 만들어주는 기초공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처럼 환자분께서 직접 눈으로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왜 뼈이식이 필요한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동의를 주실 때 저희는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투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 없이 무조건 뼈이식을 안 해도 됩니다. 혹은 반대로 무조건 뼈이식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뼈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도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런 사진 저희 치과에 엄청 많습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양쪽 어금니가 붓고 흔들려서 오신 분인데요.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 봤을 때 잇몸뼈가 거의 아래 신경관 위치까지 소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를 보셔도 뿌리가 쪼개져서 잇몸뼈의 소실이 상당히 오랜 기간 깊게 넓게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께 뼈이식을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신경관까지의 거리를 계산했을 때 적정한 임플란트가 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 환자분은 반드시 안에 염증을 긁어내고 그 안에 뼈를 채워서 오랜 기간 뼈의 형성을 유도한 다음에 고리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임플란트 식립과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는 임플란트 홀을 완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4개월 뒤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 안에 가득 뼈를 채워놔서 이 안에 나사 핀으로 고정을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도 치아 뿌리의 형태에 맞게 뼈 이식을 해서 제가 넣어놓은 인공 뼈 이식제가 우리 환자분의 몸과 잘 융합이 돼서 뼈가 잘 형성되고 있는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뼈 이식을 하고 나서 충분한 기간을 기다린 다음에 양쪽에 적당한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적정한 깊이로 심은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한 사진을 보시면 양쪽에 임플란트가 제가 넣어놓은 뼈이식제와 잘 융합이 되었고 수치를 재서 확실하게 임플란트가 붙은 걸 확인한 이후에 양쪽 보철을 올려서 마무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임플란트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잘 완성을 시켜드리고 나니까 너무나 본인이 고생하신 것을 보람되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오시기를 잘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 뿌듯하게 생각하고 제가 너무 보람되게 생각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뼈이식을 권하지 않는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했다면 아마 신경관과의 거리가 너무 짧아서 너무 위험한 수술이 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골유착이 되지 않아서 임플란트가 이렇게 같이 완성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치과에 방문하셨을 때 뼈이식을 한다 안 한다에 너무 고민을 두지 마시고 치료를 담당해 주시는 원장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신 후에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뼈이식 도대체 어느 병원에 믿고 맡겨야 할까요? 좋은 병원을 고르는 기준은 결국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투명하며 얼마나 환자를 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가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첫째, 3D CT 촬영 후 그 결과를 환자에게 직접 보여주며 설명해 주는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내가 직접 확인하고 치료 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환자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둘째, 사용하는 뼈, 재료를 투명하게 안내하는 곳입니다. 뼈이식에 사용하는 재료는
매우 다양한데요. 내 몸에서 떼어낸 자가골, 다른 사람의 뼈를 특수 처리한 동종골, 동물의 뼈를 이용한 이종골, 순수 합성 물질인 합성골 등이 있죠. 좋은 병원은 각각의 재료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는지, 그 재료가 안전성이 검증된 정품인지를 투명하게 알려줍니다. 셋째, 수술 전후 사진과 엑스레이로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뼈 이식이 잘 되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고, 수술 전 텅 비었던 뼈가 수술 후에 어떻게 단단하게 채워졌는지를 엑스레이로 직접 비교해서 설명해주는 병원,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이 이 모든 원칙들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지난 14년간 단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이곳 용인에서만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10여 년 전에 뼈 이식과 함께 했던 임플란트를 심어드렸던 젊은 아버님이 이제는 장성한 자녀와 함께 충치 치료를 위해 저희 병원을 찾아오십니다. 또 어머님의 임플란트가 너무 편하고 좋으시다며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와 상담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서 온 가족이 저희 병원을 믿고 찾아주실 때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의 진료 철학이 틀리지 않았음을 환자분들의 삶 속에서 직접 증명받는 기분이랄까요? 이렇게 과잉 진료 없는 정직한 진료라는 저희의 약속은 바로 이 시간과 신뢰가 보증합니다. 오늘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처럼 임플란트 뼈 이식이 무조건적인 과잉 진료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임플란트라는 건물을 평생 튼튼하게 지탱하기 위해 환자분들의 조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초공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뼈 이식을 권하는 병원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확인 없이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며 부실 공사를 강행하려 하는 병원입니다. 튼튼한 기초공사 위에 세운 임플란트는 10년, 20년 평생을 함께한 내 몸의 일부가 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임플란트는 몇 년 못 가 더 큰 고통과 비용을 남기고 무너져 내릴 뿐입니다. 그건 임플란트를 심어주는 의사인 제가 절대 용납할 수 없죠. 자, 이렇게 치과를 선택하는 것은 내 인생의 중요한 파트너를 정하는 일입니다. 특히 임플란트처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화려한 광고나 저렴한 가격이 아닌 의사의 진료 철학과 책임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환자들의 곁을 지켜왔는지를 보셨으면 합니다. 지난 14년간 그래왔듯 앞으로의 10년, 20년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위해 좋은 정보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에서 14년째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임플란트 심어주는 남자 김재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